자, 사건명 부산 미용사 살인사건입니다. 자, 사건 개요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는 2000년 7월 28일 부산 광역시 강서구 대저 1동에 위치한 한 농수로에서 당시 25세의 미용업에 종사하였던 여성 이모 씨가 피살된 채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당시 매우 잔인하게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려 질식사로 살해된 채 발견되었던 그녀의 몸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과 DNA 등의 범인의 단서가 남아 있었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는 결국 실패하고만 사건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20년째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사건은 부산지방경찰청의 미제사건 제1호로 등록되어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당시 실종되기 전 피해자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2000년 7월 27일 평소처럼 미용실에서 업무를 마친 이모 씨는 미용실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마친 후 덕천동 중심가로 이동하여 술자리에서 회식을 가졌는데요. 술자리 이후 일행들은 근처의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가량 노래를 불렀고 당시 피해자의 동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시점에 피해자는 술이 거의 깨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정이 지나고 약 20분 무렵 이모 씨를 비롯한 동료들은 헤어졌고요. 마침 집이 노래방에서 매우 가까웠던 그녀는 바로 걸어서 집으로 이동을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녀는 이후 집이 아닌 대저 1동의 한 농수로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시신에서 보여진 너무나도 참혹하고 잔인한 증거들. 농수로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은 그녀의 고통을 짐작하게 한다고 전문가들은 증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실종 당시의 옷을 입은 채로 발견이 되었지만 속옷 및 구두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요. 명백한 성폭행의 흔적이었지만 이상한 점은 피해자의 몸에서는 어떠한 저항은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이에 전문가들은 약 2명 이상의 용의자들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만약 범인이 한 명이어서 강제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시도했다면 저항은이 있었겠지만 2명 이상의 남성들이 그녀를 위협하였기에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쉽사리 저항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입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손목에서는 즉시성 시강이라는 흔적이 빠르게 나타나는 흔적이 보였는데요. 이 즉시성 시강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근육의 힘을 강하게 주다 사망하여 몸이 빠르게 굳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제압당한 이모 씨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성폭행 및 질식사를 당한 채 잔인하게 숨진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3명의 남성이 용의 선상에 오르는데요. 한 명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남자로 피해자의 직장인 미용실은 물론이고 집 앞에서까지 나타나 피해자에게 관심을 보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매우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명은 피해자의 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자주 왔던 사람이고 꼭 피해자에게서만 미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인데요. 경찰은 이 3명은 물론이고 피해자와의 사소한 관계나 안면식이나 일면식이 있던 44명의 남성들에게 동의를 얻어 유전자 채취를 하였으나 DNA가 일치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도 경찰은 꾸준하게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DNA를 국과수 시스템과 대조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일치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후 결정적인 목격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사건 당일 덕천동의 한 식당 주인이 고객의 담배 구매 의뢰를 받아서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가게에서 나온 사이 피해자로 보이는 사람이 한 남성과 짧은 이야기를 나눈 후 남성과 함께 짙은색 차량에 탑승했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를 통해 용의자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지인들과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용의자는 면식범이지만 피해자와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경찰의 수사망에서 눈에 띄지 않았던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차량에 탑승했던 시점은 약 0시 30분,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된 시간은 이른 오후, 즉 실종 시점부터 사체가 발견되기까지 12시간에서 13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요. 농수로 주변에는 여러 공장과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즉 이것은 용의자가 사체를 유기하려면 결국 인적이 거의 드문 어두운 시간에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사건 당일이었던 7월 29일 일출 시간은 오전 5시 1분이었고요. 때문에 즉 성폭행을 하면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까지 하는데 약 4시간 정도의 시간만이 용의자들에게 주어졌을 텐데 더욱이 피해자의 사체는 마치 농수로 윗 도로에서 농수로 아래로 굴리듯이 유기되었고 발목은 매우 깨끗했다고 합니다. 즉 시신을 유기하기까지는 용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빡빡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는 논리이고요. 대저일동 농수로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문가들은 추론하였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은 2015년 7월 28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부산 형사님들의 노력으로 인하여 태완이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반드시 범인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기를 아니면 죽어서라도 죗값을 반드시 치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건입니다. 즉시성 시강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의 완력에 의해서 손목이 눌렸어. 그러면 이 손목을 풀기 위해서 이 손을 뿌리치기 위해서 이 손은 매우 긴장된 상태고 힘을 주고 있겠죠. 이 손은 누군가가 누르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 손이 먼저 죽은 후에 굳었다는 얘기예요. 시강이라는 거는 사후에 시신이 죽고 나서 사후에 시체가 경직되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열정국님. 누군가가 완력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손을 꽉 쥐고 있거나 이걸 뿌리치기 위해서 힘을 주고 있거나 그 상태에서 죽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손목이 즉시성 시강이라 그래서 죽자마자 시강이 나타나는 상태를 즉시성 시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유일한 목격자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차량 번호나 차량 내에 탑승했던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따로 확인을 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짙은 색의 차량이었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차를 타고 가는 그녀의 뒷모습만을 보셨다는 짧은 기억이어서 긴 그런 목격담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건
개요를 읽어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처음 듣고 저도 처음 듣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잘못 알아들으셔도 당연한 겁니다. 일반의 사람들이 법적인 용어나 이런 의료학적인 용어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매우 좀 안타까운 사연이죠. 당시 25세면 정말 꽃다운 나이인데 이 꽃다운 나이에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정말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신 이모 씨.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어떠한 놈들에게 나쁜 일을 당한 건지 참 사람이 똑같은 생명체이고 여성의 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성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 죽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나 저의 상식선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그녀의 죽음을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 좀 해주시고요. 미남삼촌 불 좀 꺼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십시오.
에이, 고얀 놈들. 어, 어, 음, 그, 세 명의 모습을 봤는데요. 그 중에서 두 명은 확실하게, 인상착의가 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한 명은, 파란색 무슨 이런 쿨티 같은 거? 파란색 쿨티 같은 거를 입었어. 그리고 머리는 짧은 스포츠? 운동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또래로 보여요. 피해자 이 양의 또래로 보여요. 에틴?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어, 아이보리 색깔 같은 건데, 카라가 있고, 단추가 여기 세 개가 있는 게 보여. 아이보리색 티에 단추가 세 개 있는 게 보이는데, 머리는 저처럼 좀 긴 머리예요. 약간 긴 머리야, 머리가. 그리고 한 사람은, 어, 유난히 조금, 얼굴이 조금 어둡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은 죽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은 유난히 좀 검게 보여. 얼굴 형체가 안 보여. 그래서 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범행 장소는 모르겠어. 범행 장소까지는 못 봤고, 내가 본 거는 그들만 봤어. 그들만 봤는데, 하나는 또래로 보이고, 하나는 죽었나 봐. 까맣게 보여. 그 다음에 하나는 저처럼 이런 머리인데, 아이보리 색깔의, 카라가 있는 반팔 티셔츠를 입었는데, 앞에 단추가 3개. 이렇게만 봤어요. 이렇게만. 그리고, 정말, 그녀를 싣고 간 남자는 그 이전부터, 한 번씩 일면식이 있었던 아는 사이라고 얘기를 망자가 전해줬어요. 내가 어쩌다가 그 차를 탔는지까지는 모르겠어. 어쩌다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또래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친구가 아니었는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지역에서 오래 살았거나 고향이다 보면은 무슨 뭐 경상도권에 있다 보면은 뭐 같은 객지에 나와 있는 뭐 초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젊은 남녀 관계니까 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친구는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친구처럼 그런 막연한 사이로 보였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아. 까매 얼굴이. 까만 얼굴에 까만 형체로 보이는 걸로 봐서는 한 놈은 죽은 것 같아. 한 놈은. 그래서 두 놈은 정확하게 형태가 보이는데 한 놈은 까맣게 보이는 걸로 봐서는 그 놈은 죽은 것 같아. 아무래도. 만약에 그 죽은 놈의 DNA가 발견된 거라면 영영 아무리 대조를 돌려도 그게 일치되는 사람이 나올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세 놈 다 무슨 범죄 이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래요.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돌려봐야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래.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조합을 해보면 범죄 이력은 첫 번째 없는 사람들이고요. 셋 중에 하나는 죽은 것 같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범죄 전력은 없지만 범죄자 이상으로 지저분하고 불량하게 노는 애들 있잖아. 외부에서 우리가 딱 볼 때는 아유 총각이 참 깔끔하니 멀끔하게 생겼네 라고 했어도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들은 안 보이는 데서는 불량배들보다 더 불량배스럽게 살 수 있고 범죄자들보다 더 범죄자스럽게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긴 게 멀끔하다고 해서 뭐 초범이고 뭐 평소에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뭐 충동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금 이걸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본 세 명의 사람은 한 사람은 나이가 파란 티 입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한두 살 더 먹어 보여. 근데 한 사람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새까맣단 말이야. 죽은 것 같아. 죽지 않고서야 그렇게 보일 리가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 양의 몸에서 채취한 DNA가 그 새까맣게 보이는 그 남자, 죽은 걸로 추정되는 그 남자의 DNA라면 이거는 도출을 해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제 생각이고요. 이 파란 티 입은 남자가 생각보다는 사생활도 문란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얌전해 보이는데 해 떨어지면 발랑 까진 놈이요. 해 떨어지면 발랑 까진 놈이요. 이놈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고 태워 가지고 간 놈이 첫 번째는 까진 놈이요. 까진 놈. 그래서 이 파란 티 입고 운전을 한 놈이 이 여성분을 태워가지고 간 걸로 짐작이 되는데요. 그가 그녀를 태우고 간 곳에는 그놈들이 있었죠. 그놈들이. 작은 술상을 차려놓고 모이를 기다리는 아기 새들처럼 그놈들이 있었고요. 근데 특이하게도 그 한 놈은 죽은 걸로 보이는데 어쩌다 죽었는지는 참 모르겠으나 통쾌할 일입니다. 혹시 그녀가 너무 원한에 사무쳐서 데리고 간 건 아닐까요? 그럼 못된 짓을 하고도 멀쩡히 잘 살아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지. 너무 막 다루다 보니까 뭐 남자 셋이서 힘으로 누르면 여자가 죽어버리지 살겄어? 근데 지놈들의 범죄나 이런 것들이 알려질까봐 서라도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하게 지금까지 제가 미제 사건을 하면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사건에서는 한 명이 죽은 걸로 보여요. 한 명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놈들 어디에 꼭꼭 숨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놈은 체격이 굉장히 다부지고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한 것처럼 몸매도 좋아. 갑바가 있단 말이지.
어깨도 딱 벌어져가지고 머리도 스포츠로 운동선수처럼 깎아가지고. 근데 한 명은 좀 등치가 큰데 뭐 배도 좀 나오고 그런 체형이야. 체형 자체가.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날씬했던 가운데 있던 놈이 죽은 걸로 보여. 그래서 범인은 3명인데 한 놈은 죽었다. 글쎄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 놈은 죽었다. 한 놈은 죽은 걸로 나오니까 만약에 그 놈의 DNA가 그녀에게서 나온 거라면 찾을 길이 없다. 범행을 저지른 놈도 죽었고 범행을 당한 피해자도 죽었고 이렇게 되면 남은 2놈은 뭐 음탕한 생활이야 즐기고 살겠지만 영원히 입을 함구하고 살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은 뭐 개종해서 출가라도 했든지 살고 싶어서. 그녀의 한이 너무 깊었던 걸까요? 제가 본 범인 중에 한 명은 죽은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남은 2놈인데 이 남은 2놈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애초에 그녀를 태우고 간 사람은 그녀와 또래이고 친구로 보이니까 그 점도 좀 핵심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초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지역에 있다든지 뭐 중고등학교 동창인데 같은 지역에 있다든지 뭐 걔네들이 같은 지역에 있다더라 라는 소식을 들었다던가 뭐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신다면 그 중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부산의 부산경찰서에 미제 사건 1호로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꼭 진범이 잡혀서 억울하게 목숨을 희생당하신 이양의 한이 빨리 풀리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미제 사건 심령 파일의 수인 별곡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